팔고 나서 다음에 살 게 있는가?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더 좋은 주식이 있는가? 이게 먼저거든요. 근데 이거를 쉽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50% 이상 오른 건 일단 팔아. 수익 난 건 절반 일단 익절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주가가 올랐냐 내렸냐, 내 거 올랐냐 내렸냐랑 관계없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은 갈아타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맞겠죠. 네, 현재 이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현재 수익을 확정짓는 익절 비중과 재투자 비중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딱 잘라서 무자르듯이 뭐 몇 퍼센트는 팔고 몇 퍼센트는 뭐 재투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하는 순간 틀린 답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 회사도 이게 기준이 있어서 뭐 50% 올랐으니까 팔아라든지 수익 난 거는 뭐 절반 일단 실현하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팔고 나서 다음에 살 게 있는가?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더 좋은 주식이 있는가? 이게 먼저거든요. 근데 이거를 쉽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50% 이상 오른 건 일단 팔아. 수익 난 건 절반 일단 익절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꼭 주식이 아니어도 되고 한국 주식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주가가 올랐냐 내렸냐, 내 거 올랐냐 내렸냐랑 관계없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은 갈아타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아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가진 것과 구체적으로 가진 것과 또 살 거를 비교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가진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살 만한 것들을 항상 분석해 놓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갈아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돈 벌었으면 운이라고 생각하고 팔고, 저는 뭐 맛있는 거 사드시라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안 한 채로 주식을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 운 좋게 돈을 벌었다면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주가에 대한 그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에 좀 비중을 두는 게 맞는 지금 계산법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 얘기를 해보면, 삼성전자 뭐 거의 20만 원 됐다고 했으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삼성전자를 뭐 3천만 원 갖고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에서 50% 갖고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저는 10만 원에 샀는데요 지금 20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질문 3개가 저는 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현재 20인데 이게 더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더 오를까 내릴까 대비 다른 투자 옵션보다 이게 더 오를 건지 아닐 건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현재 20만 원인데 더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더 잘 팔면 되겠죠. 그리고 내리려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면 내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5만 원에 샀는지 10만 원에 샀는지 삼성전자 반도체 파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3천만 원 갖고 있건 뭐 3천억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3천만 원 갖고 있건 뭐 3억 갖고 있건 내 전체 포트폴리오 중은 1%건 100%건 간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주문받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 의사결정은 그 회사가 그것을 잘 만들어서 팔 수 있는가? 여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집을 살 때는 나는 몇 평대 사고 싶어. 나는 뭐 학교가 가까웠으면 좋겠어. 나는 신축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1층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다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이 본질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랑 주택의 본질 가치는 거주하는 거고, 내가 거주하는 것을 직접 하니까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라고 하면
1층 집하고 3층 집하고 했는데 얼마 차이가 적당해요? 3천만 원 차이가 적당해요? 5천만 원이 적당해요? 1억이 적당해요? 다 모르죠. 그렇게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거고, 아파트나 주택은 그래도 느낌적으로 야, 이게 신축이면 좀 한 1억은 비싸야지 라든지 역세권이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혀 안 해본 어떤 기업가들이 장사하고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도 안 오는 데다가 숫자로 환산하는 건 당연히 불분명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식을 투자할 때는 최소한 이 회사의 브랜드 또는 이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내가 이용해 보거나 이용해 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아, 이게 좋구나 나쁘구나 정도는 알아야 아파트 난 신축 갈래 구축 갈래 정도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은 요새 요거 좋대, 요거 많이 오른데 해서 사셨을 거라서 이게 익절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가 30만 원 갈 확신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상승장에 몰빵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게 아나운서님의 개인적인 확신인가요? 개인적인 확신. 그런 건 확신이란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내가 생각한다 정도. 뇌피셜. 그렇죠. 뇌피셜이죠. 근데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왜 있는지를 저는 여쭤볼 것 같아요. 왜 30만 원인데요? 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그냥 느낌이요? 아니면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조금 연장하면 30이 될 것 같아요 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도 아, 내가 근거 없는 얘기 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스스로 여기 마음에 손을 얹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야, 지금 20만 원인데 삼성전자 이익이, 영업이익이 20조 정도 나와 분기에. 근데 이게 한 30조 정도 나오면 20조에서 30조 50% 올랐으니까 주가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맞는지 틀리는지 토론이 돼요. 대화가 돼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 30조 되는 게 왜 30조가 될 것 같아?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랐거든. 그럼 앞으로는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도 저한테 물어보는 게 큰 의미가 생기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나 3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또 하나가 중요해요. 먼저 몰빵이냐 분할 매수냐를 결정하기 전에 언제 30만 원 갈 건데. 그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10년 후에 30만 원 간다 그러면 20만 원이 30만 원 10년 후에 가면은 10년 동안 50% 오른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한 2, 3%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근데 한 1년 내에 50%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시간이 나오면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랑 비교를 하냐면 내가 지금 뭐 돈이 여유자금이 1억이 있어. 근데 1억으로 삼성전자를 사면 1년 후에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은행에 넣어보자. 은행에 갔더니 1억 넣으면 1억 500을 주겠대.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야 되겠죠? 근데 또 어디 갔더니 뭐 ETF 이런 거 하면 1억 넣으면 1억 3천을 준대. 그래? 그러면 그때 가서는 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 주가에 달성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몰빵을 하느냐 분할 매수를 하느냐 뭐 분산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확신의 강도와 관련이 있어요. 저랑 그런 얘기를 쭉 해보다가 제가 만약 감화되고 감동할 정도로 맞네? 삼성전자 30만 원 1년 내에 가겠네? 라고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저부터 막 주문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이 맞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30만 원 간다고 했는데 안 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한다면은 로또를 막 사람들이 법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못 사지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왜냐면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확률을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고, 확률이 높으면 몰빵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워낙 장이 좋으니까 전업 투자자 꿈꾸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주식으로 먹고 살 만큼 버는 그런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고요. 일단 주식 공부를 저보다는 많이 해요. 그 전업 투자자분들은. 왜냐하면 저는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보는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주식을 보는 시간도 있지만 주식을 못 보는 시간도 있어요. 다른 경영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업 투자자분들은 하루 종일 주식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돈을 좀 벌었으니까 보통 이렇게 결정하시거든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주식을 했어요. 근데 주식의 금액이 꽤 불어났어. 그래서 이거 은퇴해도 되겠는데 할 때 결정을 하거나 또는 주식을 하고 있는데 매매를 했거나 배당금으로 나오는 이 흔히 말하는 캐시플로우가 의미 있게 커지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거 월급 이거 되게 쥐꼬리인데 내가 이 캐시플로우로 주식 투자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뭐하러 맨날 보기 싫은 부장님 얼굴 봐야 될까? 그런 의사결정을 하세요. 그거는 돈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업 투자자분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회사 다니시는 것보다 주식 투자나 주식 분석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미 만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사는 회사대로 다니고요. 주말이나 이제 퇴근하고 나서 미친 듯이 주식 공부를 해요. 그렇게 몇 년을 해봐요. 그러고 나서 돈도 돈이지만 나 이거 회사 다니는 것보단 이게 훨씬 재밌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주식 생각만 나. 근데 주식을 막 보고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막 분석하고 싶고 기업 탐방 다니고 싶고 뭐 보고서 쓰고 싶고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회사 다니는 게 시간의 낭비다. 그러니까 이게 돈의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내가 100살까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거를 뭘 하면서 살 건가의 결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난 돈만으로 나의 인생을 결정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은 정말 동물적인 그런 천재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열심히도 하지만 그냥 성공을 하더라고. 왜 그들이 잘 되는지 그렇게 주식을 잘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못 따라 하겠어. 근데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찍는 주식마다 막 잘 올라. 그리고 엄청난 몰빵도 했다가 레버리지도 엄청 썼다가 하는데 야수의 심장으로 다 버티고 막 수익을 내.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진짜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이고 그런 분들이 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차라리 로또 사고 토요일 날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런 유튜브 보지도 않겠죠? 그럼요. 안 보죠. 우선 자기 확신으로 그냥 쫙 하는 거죠. 유튜브 보는 이유는 이제 저 나온 거 보고 살라고. 아니 형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주식 공부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보는 거고요. 그 전업 투자자 중에 이걸 본다면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는데 전업 투자자들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합니다. 뭔가 전업 투자자라고 하면 조금 더 여유롭고 뭔가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원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거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이다. 근데 내가 뭐 휴가를 좀 많이 간다라든지 하루 이틀 좀 뭐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회사에서 그냥 월급 루팡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연봉이 갑자기 반토막 나거나 회사에서 잘리지 않잖아요. 근데 전업 투자자는 최소 수십억이 있어야 전업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10억 있는데 10% 내면 1억밖에 못 벌어요. 그걸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잘 벌 때는 그렇게 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수십억이 있어야 좀 잃어도 내가 생활이 괜찮고 주식 팔아서 뭐 생활비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십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업 투자자들은 보통 종목을 막 10개, 20개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집중해서 몇 개씩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반토막씩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내 자산이 갑자기 몇 억에서 몇십억이 하루 이틀에 없어져요. 그러면 그분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고 내가 월급 루팡, 내 인생의 월급 루팡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전업 투자자분들은. 근데 일반 개미분들은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정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정말 헷갈리는데 대표님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느 정도까지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일단 제가 관심 있는 섹터 또는 관심 있는 주식에만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랑 좀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주식을 갖고 있건 안 갖고 있건 더 좋은 게 자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요거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지
김현준이 요거 좋다고 했으니까 요거 사야지. 이렇게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공부해야 되고 뭐 코카콜라도 공부해야 되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라고 하면 테슬라 뉴스만 쭉 많이 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경지까지는 아니고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대부분 나온 이 오피셜한 정보는 제가 다 본 거인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 기사라든지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팟캐스트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 내용 중에서 다른 이들은 그래? 하고 흘려들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라고 변곡점으로 받아들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를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 정보가 걸러지고 뉴스가 똑같은 게 또 떠도 그래 이거 일론 머스크 어저께 트윗에다가 이거 올린 거니까 그거 반복하는 뉴스겠지. 이건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이거는 엄청난 뉴스인데 이 보험사가 이런 상품을 출시했어? 이거 테슬라랑 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이 느낌이 확 오는 때까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주식은 막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야 한다 막 이런 말 많잖아요. 그럼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찌라시도 변별할 능력이 생길까요? 조금은 생기죠. 조금은. 근데 모든 걸 다 이제 들으려고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종목으로 집중해서 정보를 취합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는 투자 아이디어랑 다른 사람이 보는 투자 아이디어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인 것 간에 오늘 분명히 삼성전자 판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많을 거예요. 반대로 산 사람도 무지막지하게 많으니까 오른 거죠. 그렇죠? 근데 판 사람들은 바보라서 판 게 아닐 거예요. 뭔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비싸. 반도체는 이제 끝인 것 같아. 다른 주식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 또는 지금 안 갖고 있다가 사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돼. 반도체 더 좋대. 인공지능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종목이나 섹터를 좁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가 그 주식을 왜 사지? 이 기업이 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라고 하는 그걸 저희는 투자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투자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있어야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슬라를 투자할 때 나는 자율주행 기술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로봇이랑 자동차는 안 중요해 라면 사실 자율주행 기사를 쭉 보게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로봇이나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할 때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내 마음을 아프긴 하지만 신경 안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나는 몰라. 나는 그냥 테슬라야. 나는 그냥 자동차야. 나는 ETF 주식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뉴스를 다 봐야 되고 모든 찌라시를 다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것을 깊이 있게 분석할 만한 시간적 하여튼 물리적 능력이 부족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새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도저도 안 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섹터도 좁히고 종목으로 좁히고 그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좁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읽다 보면 최근에는 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언론사나 기자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 위주로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뉴스가 나쁜 건 아니지만 모두가 보는 뉴스를 봐야 돼요. 근데 좀 인공지능이 섞인 플랫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은 매우 작은 매체의 기사라든지 이미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의 관심사를 인공지능이 알고 표출을 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선별적으로 읽다 보면 네이버 뉴스 아니면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선하고 다른 분들이 모르는 정보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주식은 엉덩이 싸움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요즘같이 빠르게 변동하는 장세에서는 빠르게 치고 나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오래 버티고 찐득하게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전업 투자자 말씀드릴 때 아주 일부가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저는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은 치고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치고 빠지는 거에 승률이 높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이 유튜브를 안 볼 거예요. 그분들은 나는 이런 재질을 갖고 있네. 나는 이런 스킴으로 이런 방법론으로 하면 잘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이걸 지금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능력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근데 확률론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게 없습니다. 저도 없고요.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장기 투자를 오래 보유하고 싶어서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단기 투자를 하면 자꾸 실패를 하니까 네.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로 보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더라도 단기 투자는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그 기업의 본질 가치와 주가가 수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단기로 보면 갖은 일들이 일어나요. 뭐 정부에서 바이오를 밀어준다고 하면 올랐다가 뭐 지배구조를 개편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됐다가 국회에서 부결되면 뭐 떨어졌다가 뭐 갖은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뭐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를 잘 팔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잘 팔건 그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고, 장기 투자를 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어요. 아, 그럼 대표님은 내 인생에 손절은 없다. 무조건 끝까지 간다. 이런 마인드신가요? 아니요. 근데 저희가 잘못 분석을 하면 팔아야죠.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뭔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잘 못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테슬라라는 주식을 투자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의 이제 큰 경쟁자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거래 관계이기도 해요.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칩을 사주는 고객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테슬라만 고객인 게 아니라 다른 고객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사들한테 야, 우리 칩 사가. 그러면 우리가 자율주행 잘할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현대차한테도 최근에 팔았어요.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한테도 팔았어요.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그 자율주행 플랫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잘 되면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자율주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그 알파마요라고 하는 플랫폼이 훨씬 좋더라 라든지 또는 테슬라랑 비슷하던데 라고 하면 제가 테슬라를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올랐으면 뭐 다행이지만 주가가 내려서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실패했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뭐 장기고 단기고 간에 오히려 냉철하게 빠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네, 오늘 김현준 대표님과 함께 국내장부터 미국장 그리고 투자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지금 코스피 뭐 6천이고 하이닉스 100만 원, 삼성전자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마음이 좋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고 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 20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버티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이깁니다.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오른다고 몇 년 전에 미장이 최고고 국장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1년 반째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시장 참여자 그리고 임직원, 기업가가 있는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장기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꼭 기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